오늘 아주 날씨가 좋고 연휴가 끼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나요? 저도 연휴 동안에 생각지 않게 속초 가서 한 3일 놀러 왔어요. 어제 왔는데 봄나들이 하면서 또 새로운 또 세상도 구경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관악가를 하려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내일 어린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동동님들이 보실 줄 알고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어린이날에 대해서. 근데 관악가는 다음에 하고 어린이날의 유래, 어린이날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기로는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해 주셨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우리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동문학이라든지 이런 인권운동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소촌 김기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 두 분하고 또 한 분에서 세 분이 어린이날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저도 이걸 하루에 밤에 늦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쭉 살펴보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이분은 1899년 서울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동문학가이나 독립운동가, 사회 운동가인데 큰 집안의 그 상인의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큰 집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사대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대가 함께 살면서 그 어른들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작은 그 집안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한순간에 몰락한 집안으로 바뀌어가지고 청소년 시절은 좀 불우하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린상고에 들어가면서 설린상고 그때 당시 최고의 그 어떤 상업고등학교였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성전문대학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본으로 가서 문학 연수 유학 가가지고 문학 연수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의암 손병희 선생 3세 교주의 셋째 딸인 손용화하고 그 권병덕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처음에는 굉장히 왜소하고 마른 체격이어가지고 인품이 좋고 그래서 이 권병덕이라는 분이 적극 추천을 해서 의학 손병희 선생님이 인품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손용화님이라고 결혼하면서 사모님하고 결혼하면서 천정교에 입도를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김정환님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린이집을 창간하고 색동이를 창설했고 그다음에 아동문학을 위해서 그 시집이라든지 단편이라든지 이런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개벽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또 글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신 분이 이 방정환 선생님인데 그분과 같이 큰 역할을 해주신 소촌 김기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894년 충북 구성군에서 김정남의 차남으로 출생했는데 이분은 1946년에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해가지고 1948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김정삼이라는 분은 1900년도에 동학에 입교했는데 그 평북 구성군에서 아주 잘 사는 집안에 자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언론인이면 종교인이고 소년운동가, 페미니스트. 뭐냐면 여성에게 친절한 남자라요. 페미니스트가 찾아보니까 뭔가 했더니 여성운동, 여성 인권운동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1913년도 보성전문학교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1920년대 개벽지로 참가했으며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21년 소년부를 조직하여서 박내홍, 광정환과 그러니까 소춘, 김기전, 박내홍, 광정환과 함께 어린이운동을 함께 하였으며 어린이에게 경어 쓰기 운동을 하였고 여성차별에 강력 반대했으며 여성인권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춘, 김기전 선생은 어린이에게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고 존어를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손한테도 경어를 썼다고 합니다. 어린이 인권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 힘을 썼냐면은 여러분도 우리 세대도 그렇겠지만 좀 덜했지만 그 시대에는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었고 하나의 그냥 아주 하찮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뭐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어린이들이 뭐 정말 학교도 안 들어갈 나이부터 가가지고 노동을 했다고. 이때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시골에서 다니는 분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배비고 눈비고 학교 가는 건 뭐 농산촌에 학교 가는 건 힘들고 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때도 어린이들이 공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 역할을 하고 일을 했다고. 이게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들의 인권, 미래에 어린이가 희망이고 미래를 짊어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어린이 인권에 해왔다고 인권운동을 노력했다는데 처음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왜 어린이날로 정했냐면은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저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5월 1일부터 지금 쉬고 있는데 그 어린이를 노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을 어린이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을 했고 그 이후에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변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박명호라든지 박정환이라든지 소춘, 김기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린이 인권운동에 대해서 크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도 크고 우리가 자라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춘 김기전 선생님은 페미니스트로 해가지고 여성 인권운동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게 지금은 여성 인권이 신장돼가지고 남자들이 뭐 지금 더 여성분들한테 물려다는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여성 인권이라면 있지 않았잖아요. 하찮은 존재를 여기고 그냥 집에서 일반하고 애만 낳고 이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여성도 인권이 있다. 그 다음에 동등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동학이 인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같이 대해야 된다. 위아래가 없다라는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이나 소춘 김기전 선생님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많은 변화를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경영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수 선생님이 그 160년 전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인권에 대해서 최초로 목숨을 내놓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할 때 보면은 공부해보면 수 선생님이 참 순진하고 착하고 불쌍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이런 것들을 해서 글로 써서 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사회가 변할 줄 알고 그런 꿈꾸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꿈꾸는 세상이 쉽게 오지가 않아요. 지금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갖지 못하는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 밑에 사람들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모든 많은 이유를 써가지고 눈물로 자기를 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어 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그러면 1860년도에 우리 수 선생님이 동학을 참고하셔가지고 와인 160년 와인에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걸 뭐 가서 보지 못했지만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뉴스 같은 걸 보면서 볼 때 우리나라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 사람의 평등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것을 자유롭게 분출하고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존재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가들은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 무력으로 억누르고 그 지배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여든 야든 자기의 말을 발언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방향은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 함께 즐기는 세상, 존경받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가 아닌가. 그러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손 선생님이 1860년도에 166년 전에 희생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발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 종교를 연구하면서 앞으로는 이상적인 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뭐 극락세상을 간다든지 천국을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의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종교의식도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앞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철통같이 내려왔던 신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랑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인권과 이 자기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진정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이 운동을 하시는 우리 수사방정원이라는 소춘 김기전 선생님이 우리 동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천덕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이 한 것이 이제는 결실이 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월 1일 어린이날로 제정한 것은 어린이 노동 착취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해방에 의한 뜻에서 5월 1일로 어린이날을 정했는데 5월 1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춘 김기전 선생님이 어린이 현장, 소녀운동의 기초사항이라는 이 헌장을 세 개의 조항에 대해서 이 낭독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소년운동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유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새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영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를 제대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며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옛날부터 이제 어른에 대한 그 예속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하고 그들에 대한 인격을 예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린이를 당연히 잘 꿈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지만은 이 노동에 대한 착취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린이들이 고유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만들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 선구자는 힘들고 알아주지 못해요. 우리 수호 선생님이 166년 전에 아주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선구자였는데 그 시대를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교육 상황에 의해서 참여를 나가셨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뭐냐면 동학의 인간평등사상의 영향을 받아 동학총독위는 어린이 인권과 여성의 인권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현재의 어린이와 여성 인권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최만정 군과 김명훈 군이 앉아 계신데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억압받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나누고 또 이렇게 지금 좌우와 충돌하는 세상에서 자기의 의견을 자는 자대로 표현하고 오는 우대로 과연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학 수 선생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3.1 동학혁명도 인해서 국민의 인권도 향상됐고 3.1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국가의 어려운 세상을 겪었고 그 후로 또다시 60만세 운동이라든지 또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참 누리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깝고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최만정 의원님이라든지 김영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학의 영향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정순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이제 문화를 공부했지만 영산설이라든지 현진건, 고한선, 정순철, 윤구경 이런 분들이 또 시를 짓고 노래를 저어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분들이 다 천도교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순철이라는 분은 최시영 우리 해월 선생님의 외손자였는데 이분이 중국 옥천에 직접 가서 봤지만 옥천에 가면 정순철이 거리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동요라든지 노래를 많이 쳤는데 이분이 특히 친 것은 뭐냐면은 반달이라든지 까치아 노래라든지 짝짝꿍 또는 아니면 빛나는 졸업장을 하시는 이렇게 졸업식 노래 같은 거 이런 걸 짐으로써 어린이와 사회문화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동학과 청독의 영향하에서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권이 신장되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갈 수 있던 것들은 이 동학의 기본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가르쳐오고 계몽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린이날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